주워온 우산. 비가 내리던 수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퇴근했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계단을 오르면서야 떠올렸다. 역 출구 앞 인도 모퉁이. 누군가 두고 간 듯한 검은색 우산이 서 있었다. 우산 손잡이에는 조그마한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가지세요. 어이없게도 스마일 이모티콘까지 그려져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물기 하나 없이 말끔한 상태였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 현관문을 열고 우산을 우산꽂이에 꽂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식은 기운이 훅 느껴졌다. 소름이 돋았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뭐야, 기분 탓이겠지. 씻고 나와 TV를 켰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뉴스를 틀자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다. 지난주 이 부근 다리 밑에서 20대 여성 변사체 발견. 경찰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검은 우산. 뉴스에 찍힌 흐릿한 사진 속 그녀 옆에 놓인 우산은 내가 가져온 그것과 너무도 똑같았다. 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 설마 같은 우산일 리가.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따라오는 한 여인.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려는 순간 그녀는 속삭였다. 그거 내 거야. 그리고 차가운 손이 내 손에서 우산을 잡아당겼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깼다. 심호흡을 하며 겨우 안정을 찾았지만 방 한 구석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툭, 툭. 물이 떨어지는 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우산이 펼쳐져 있었다. 젖은 상태로 거실 바닥에 서 있었다. 분명히 우산꽂이에 넣어둔 게 기억났다. 나는 손으로 그것을 다시 접으려다 갑자기 손잡이가 뻣뻣하게 굳어져 움직이지 않게 된 걸 느꼈다. 그리고 우산 안쪽에서 돌려줘 하는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 며칠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다. 퇴근할 때마다 우산이 혼자 펼쳐져 있었고 집 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바닥이 젖어 있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 동료 지연이 내게 다가와 묻는다. 혹시 너 그 우산 어디서 난 거야?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냥 길에서 주웠어. 가지세요라고 써 있길래. 지연은 내 손목을 확 잡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거 버려.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도 그런 우산 주웠다가 이상한 일 겪었어. 결국 실종됐어. 그날도 비 오는 날이었대.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엔 조금 더 선명했다. 여자는 다리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머리는 젖은 채 흐느르느했고 눈동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왜 그랬어? 그냥 지나쳤잖아.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꿈속에 나는 분명히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한 달 전 그 다리 밑. 차를 타고 가던 중 누군가 다리 위에 앉아 있던 걸 봤다. 그때 멈췄다면, 그때 뭔가 했더라면. 다음 날 아침 현관 거울에 글씨가 서려 있었다. 돌려줘. 나 그거 없으면 못 가. 나는 우산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베란다에서 내던졌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밤이 되었다. 툭, 툭, 툭. 거실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없앴잖아. 없어졌잖아. 왜? 그 순간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나는 겁에 질려 등을 돌리지 못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 맨발이었다. 젖은 소리. 그리고 내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그 우산 내 거 아니야. 우산을 버리고도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
젖은 맨발이 현관을 밟고 지나가는 찰박이는 소리.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하루는 욕실 거울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나 못 떠나. 아직 내가 갖고 있어. 소름이 돋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닦아냈다. 하지만 수증기가 차오를 때마다 똑같은 글자가 반복됐다. 그날 밤 또 꿈을 꿨다. 이번에는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그건 기억이었다. 한 달 전 회식이 끝난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길. 다리 위에 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차가 그녀 앞을 지나칠 때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 절박하게 떨리는 눈동자. 도와주세요. 입술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지나쳤다. 눈을 떴다. 아침이었지만 창밖은 흐렸다. 비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우산이 다시 있었다. 비닐에 싸서 버렸던 그 우산. 물기 없이 말끔한 상태로 현관에 서 있었다. 손잡이에는 다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가지세요. 미친 듯이 던져버렸다. 그러나 돌아선 순간 현관 거울 안에서 우산을 든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며칠간 외출도 하지 못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지냈다. 배달 음식을 시키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회사 동료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우산, 그 여자랑 연결돼 있어. 내 친구도 그 우산 잠깐 들고 다녔다가 며칠 뒤에 사라졌어. 그 우산은 마지막에 그녀가 썼던 물건이야. 죽기 직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해. 그 다리 밑 그녀가 사라진 그곳에. 직접. 나는 망설였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은 젖어 있었다. 그녀가 죽은 다리 밑. 그곳은 조용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 나는 우산을 다리 밑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돌려줄게. 내 거니까.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람도 멈췄고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우산이 혼자 천천히 펼쳐졌다. 그 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맨발 소리. 그녀였다.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젖은 머리카락. 얼굴이 보이기 직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늦었어. 이미 내 안에도 있어.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깨어나 보니 병원 침대였다.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다리 밑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 창밖에는 햇빛이 쏟아지는데 내 옷은 젖어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기억상실증일 수도 있습니다. 구조 당시 당신은 우산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럴 리 없다. 나는 분명히 내려놓았고 그녀가 가져갔을 텐데. 퇴원한 지 며칠 후 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매일 밤 꿈속에 그녀가 나타났다. 점점 더 가까이, 점점 더 선명하게. 그리고 오늘 현관에 택배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박스 안에는 익숙한 물건 하나. 그 우산, 그리고 포스트잇. 내가 잊어도 난 기억해. 다시 시작이야. 이제 알겠다. 우산은 저주가 아니다. 기억 그 자체다. 나는 그녀를 모른다고 했지만 사실 나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대학 시절 같은 과였던 조용한 여자. 항상 혼자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아이. 나는 그녀를 방관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연히 스친 그 시선조차 외면했다. 지금도 비가 내린다. 우산은 내 손에 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주워가게 놔둘까 한다. 그럼 이 기억도 조금은 가벼워지겠지. 나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지하철역 출구 근처 눈에 잘 띄는 곳에 조심스레 내려둔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인다.
가지세요.